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간의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30년 우방이었던 러시아가 이번 일로 인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린 것처럼 국가 간의 관계는 서로의 이익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현재 한국과의 신의를 지킨 아프리카의 한 빈민국에 대해 투자 공세에 나선 한국 덕분에 단 2개월 만에 척박한 땅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외신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준 도움을 까맣게 잊고 일본과 손을 잡은 베트남을 상대로는 도움의 손길은커녕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고 베트남은 피도 눈물도 없다며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러시아를 규탄하는 가운데 베트남만이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한국이 차라리 일찍 베트남과 연을 끊은 게 다행이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베트남은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 진입을 허용했고 지난 1일 강민코이 주 러시아 베트남 대사는 러시아 상원의원 등 러시아 고위급 인사를 두루 만나 경제와 관광, 인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도움만 받고 등 돌린데도 모자라 이번 일로 국제적 이미지가 대폭 안 좋아진 베트남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한국의 우방국들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들이 한국을 배신하고 일본을 선택한 사실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3월 들어서는 한국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한국에 다시 도움의 손길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가 격상한 이후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및 협력과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고위 관계자들까지 한국까지 날아와서는 자신들이 아직도 한국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인지 재확인받기까지 했죠. 하지만 때는 늦어도 너무 늦었죠. 그동안 한국은 그들이 이제 와서 강조하는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 한국에게 베트남은 한국이 오랜 세월 이루어낸 경제발전을 자신들은 하루아침에 이뤄냈다며 한국에 대한 폄하를 일삼는 황당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코리아가 아닌 코로나로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베트남의 태도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한국은 베트남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마음먹자 베트남 전역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도가 지나쳤다며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는 베트남에게 한국은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는데요. 굳이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 유대 관계를 이어온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국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한예로 태국은 한국전쟁 참전국이며 한국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혈맹 관계에 있는 중요한 나라로 자신들이 군부 정권을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를 일으켰을 당시에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는 경향이 커지며 지금도 그들은 마음 깊이 한국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한국은 태국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의 지원 속에 한국이 올해 태국에서 외국인 투자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전기차와 바이오 개발, 투자 및 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죠. 태국처럼 베트남도 한국의 도움에 대해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존경의 뜻을 표했다면 한국은 베트남에게 아예 등을 돌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한국이 베트남과 연을 끊고 새롭게 상륙한 아프리카에서 초대박을 터뜨리자 베트남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올해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맞는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의 옛 수도이자 최대 경제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은 인도양과 중부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교역의 요충지인데요. 탄자니아에 인접하고 있는 우간다, 잠비아 등은 대다수가 내륙 국가로 탄자니아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은 중부아프리카의 바닷길을 통한 수출입 산업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곳에서 한국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만들어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건설업계가 부진하는 와중에 한국은 올해 최대 수주처인 중동시장에서의 수주 개선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 K건설이 다시 세계 최강 건설업의 저력을 발휘할 제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올해 초부터 아프리카, 중동,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주고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와 비교해 20% 이상 해외 수주가 개선되며 힘찬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GS건설은 탄자니아 최대 경제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1억 700만 불 규모의 뉴셀린더 교량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아프리카 시장에서 입지를 굳건히 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는 탄자니아 경제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 완화 및 도시 내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 사업 중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최대 사업이자 탄자니아 대선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지의 관심이 높아 향후 한국 건설업계의 아프리카 사업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사키 반도와 중심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도시 우회도로 및 교량공사로 구성된 이 사업은 총 연장 6.23km의 도로 및 교량으로 구분된 프로젝트에서 신설 교량의 길이는 1.03km, 주 교량은 길이 670m로 최대 경간 125m의 엑스트라 도주교로 설계됐습니다. 엑스트라 도주교란 마포대교와 같이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일반 교량인 거더교와 커다란 주탑을 세우고 그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의 교량인 사장교의 장점을 합해 독특한 형식으로 만든 다리입니다. 거더교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하고 사장교에 비해 주탑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은 탄자니아뿐 아니라 중부 아프리카의 무역 거점 도시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외곽과 중심을 잇는 상습 정체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한국의 도움으로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작년 12월 교량 개통 직후 현지 다수의 언론에서도 한국을 극찬하며 이번 사업을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뉴셀린더 교량 준공으로 탄자니아인들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진 것은 물론 GS건설 및 한국의 건설업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어 서로 윈윈하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와 이집트 ERC 정유공장 공사, 가나 카마시 330kV 송변전 공사를 통해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는 한국 건설업계는 향후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거점 시장으로 삼고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을 밝혀 아프리카 전체가 한국에 찬사를 보내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철도업계 역시 탄자니아의 교통 인프라를 한층 높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철도가 직접 탄자니아 철도공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철도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철도 방산업을 하는 현대로템 역시 탄자니아 철도 시장에 뛰어들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철도 차량 부품업체 스코다와 31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전기기관차를 제작 후 2024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스코다 전장부문 공동대표는 우리는 과거 현대로템과 철도 관련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했다며 현대로템과의 공동사업에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중국 업체에 철도 차량 유지 보수를 맡겼을 때 철도 차량 가동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현대로템과 손을 잡은 이후 현대로템이 유지 보수를 한 철도 차량 가동률은 100%에 근접하게 됐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의 철도 제작과 유지 보수 능력에 탄자니아는 인정과 존경의 표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기술을 탐내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존경하기는커녕 베트남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빈페스트에서는 현대차 같은 싸구려 메이커는 1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다. 같은 발언까지 해가며 한국을 깎아내리는데 여념이 없었죠. 그러면서 한국의 인재를 데려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최근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브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는 직접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자니아는 한국의 가장 큰 공적개발 원조 수혜국 중 하나이다. 한국이 수년간 쌓아온 첨단 기술과 경험이 탄자니아에 큰 도움이 됐다. 라고 말하며 한국에 대해 인정했고 그 결과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농업, 보건, 교육, 인프라 사업 등에서 끊임없이 탄자니아와 협력하여 아낌없는 푸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측은 한국이 자신들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수많은 우방국들과 함께 탄자니아 역시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낙관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자니아와 한국은 더 많은 사람과 사람 간, 기업과 기업 간의 교류가 증대되어 더 많은 통합이 이루어지는 윈윈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이 등을 돌리자마자 한국을 뛰어넘겠다던 베트남은 3년 연속 역성장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며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통계청은 이는 베트남이 처음 분기별 GDP를 계산하고 공표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라며 울상을 지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베트남의 몰락은 자업자득이라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자신들이 휘두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국가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은 상호이익의 미래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성공의 결실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의 찬사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